금지된 문서 번역소의 동방의 금기 아베노 세이메이의 식신술 제1장 2화입니다. 오늘은 아베노 세이메이의 식신술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올린 모든 내용은 일본 음양도 관련 고문원을 토대로 구성된 것이며 그 자료들은 음양도전, 식신구전, 아베노 세이메이 사적기 속 신도비결, 식신오래기, 오행요결초, 음양초, 세이메이 문서, 아시아도 만담, 영부비결서 등입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세이메이는 불빛 하나에 의지해 고요한 방 안에서 한 장의 고문서를 펼칩니다. 음양비전. 수백 년 전부터 봉인되어 전해져 내려온 금단의 기술이 적힌 문서입니다. 그 속에는 혼을 불러들이는 주술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눈을 감은 채 손에 들린 부적에 집중합니다. 종이에 쓰인 글자는 식신부, 식신을 부르기 위한 첫 번째 인장. 그 순간부터 이미 세이메이의 혼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제단 위엔 별 모양의 진법이 펼쳐지고 내 구의 종이 인형이 질서정연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 중심에는 세이메이가 새긴 인장이 붉게 빛나며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붉게 깜빡이는 부적. 그리고 그 앞에서 천천히 눈을 뜨는 종이 인형. 식신의 탄생은 조용하지만 공기를 찢는 듯한 긴장감을 만들어냅니다. 새벽 공기는 반쯤 밝았고 숲은 숨을 멈춘 듯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잘못되었습니다. 인형은 예상보다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고 세이메이는 깜짝 놀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 식신은 완전히 제어되지 않은 채 어둠 속으로 사라져 버립니다.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세이메이는 전통의 삼신진을 새로 그립니다. 동방의 붉은 부적, 서방의 흰 부적, 중앙에 자신을 두고 진을 구성합니다. 삼신진은 천, 지인의 세계를 잇는 고대의 형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나타난 세 채의 식신. 각각 짐승, 인간, 새의 형상을 띤 이들은 세이메이의 마음을 반영한 정령들이었습니다. 그는 숨죽이며 그것들을 지켜봅니다. 그러나 그 중 하나가 숲속의 죽은 기운에 접촉해버립니다. 그림자가 움직이고 식신의 형체는 부식되듯 일그러집니다. 영상기에 따르면 사기를 입은 식신은 중령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날 밤 세이메이는 기묘한 꿈을 꿉니다. 자신이 아니면서도 자신인 이가 명령을 내리고 그 식신이 자신을 바라보는 꿈. 혼백이 분리되어 허공으로 흩어지는 듯한 그 감각은 너무도 선명했습니다. 세이메이는 왜 식신술에 실패를 했을까요? 세이메이는 완벽한 음양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식신 소환 의식에서 중대한 실패를 경험합니다. 식신 오래기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주문이 끝나기 전 영은 응답하지 않고 형상은 변이하여 재앙이 된다. 당시 세이메이는 정결 의식 없이 식신술을 시도했습니다. 비가 내리던 날이었고 밤이 아닌 황혼 무렵이었습니다. 식신의 부적은 젖었고 진의 형세는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소환된 식신은 명령을 받자마자 그의 그림자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음양도전에는 이렇게 전해집니다. 식신술을 행하는 자는 세 가지 금기를 지키지 않으면 거꾸로 자신의 혼을 잃는다. 그 세 가지 금기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부적에 피를 섞지 말 것. 이는 혼의 유입이 지나치면 식신이 주인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진언 도중 말을 멈추지 말 것. 진언 즉 주문을 외울 때 말을 멈추거나 다른 말을 하면 결계가 무너지고 외부 혼이 침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식신에게 이름을 너무 빨리 부여하지 말 것. 이름이란 가장 강력한 주문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식신이 제대로 그 형체를 갖추기 전에 이름을 부여하는 것은 형체보다 뜻이 먼저 생기면 자아가 일그러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이메이는 이 중 셋 모두를 어겼습니다. 이제부터 식신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일반적으로 식신은 단순한 심부름꾼이나 경고령으로 알려져 있지만
음양도 문헌에는 더 복잡하고 정교한 분류 체계가 남아 있습니다. 오행요 결초에 따르면 식신을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주인을 방어하거나 재앙을 막는 수호형, 지정된 위치나 임무를 감시하는 감시형, 특정 대상의 혼이나 흔적을 추적하는 추적형, 적의 혼을 공격하거나 신체에 물리적 피해를 주는 전투형, 다른 식신이나 요괴를 봉인하는 데 사용하는 봉인형, 주인의 혼을 일부 공유하며 감정 반영이 가능한 의사형 등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의사형 식신입니다. 자아를 가진 식신은 명령을 넘어선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과 관련된 사항을 세이메이의 사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죠. 세이메이는 소환 의식에서 하나의 식신에게 이름을 부여했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하즈키입니다. 늦여름의 그림자에서 태어난 존재였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안배청명사적기에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남아 있습니다. 하즈키는 그림자에서 태어나 세이메이의 목소리에 반응하여 형체를 얻었다. 하즈키는 처음에는 온순했고 세이메이의 명령을 그대로 따르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의식에서 세이메이가 주문을 늦게 마치자 하즈키는 명령과 다른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는 명령받은 대상이 아닌 세이메이의 왼쪽 그림자를 향해 손을 뻗었던 것입니다. 이후 세이메이는 고서 영부비기를 펼쳤고 그곳에서 충격적인 구절을 읽게 됩니다. 식신이란 그 주인의 그림자와 이어져 있다. 다시 말해 식신이 공격하는 그림자란 곧 자신의 혼이 가장 약한 지점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식신을 만든 것이 아니라 내 그림자에서 그것을 깨운 것뿐이다. 세이메이는 다시는 하즈키를 소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식신수를 봉인했고 그 이후로는 이름 없는 인형만을 재단에 놓았습니다. 주술은 기술이지만 그림자는 감정입니다. 식신은 명령을 따르지만 가끔은 주인을 비추는 거울이 되기도 합니다. 식신술은 주술의 순서와 조건이 대단히 까다로운 술법입니다. 그리고 꽤 위험이 따르죠. 다음 화에는 식신의 기억과 그림자의 이름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금지된 문서 번역소의 모든 자료와 내용은 고서적의 것을 번역하여 전해드립니다. 지금까지 금지된 문서 번역소 동방의 금기 아베노 세이메이 제1장 2화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자료가 공개되는 힘이 되고 알람은 여러분이 오컬트에 대한 지식이 가득해지도록 돕습니다. 감사합니다.